그림은 그러니까 허복자 어머님께서 다 그리신 그림이라고요. 그림을 잘 그려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봐요. 몇 개 저희가 그림을 좀 골라봤거든요. 자, 요거는 누구를 그리신 걸까요? 우리 손녀딸요. 네. 딸이에요? 저 군인 아니에요? 외손녀딸. 군인 네. 아니에요? 예? 군인 군인이에요. 여군. 여군. 오. 이야, 그렇군요. 너무 잘 그리셨다. 부엉이 가족이네요. 부엉이는 청춘학교에 복들어라고. 네. 네, 그쵸. 복의 상징이죠, 부엉이가. 예. 그 옆에는 졸업식 그림 이제 같은데요. 우리가 졸업하면 저런 식으로 해야죠. 근데 너무 예쁘시다. 여기는 어디 집인 것 같네요. 시골. 오두막. 예. 네. 시골. 근데 저 위에 글씨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 시골집 보리밥 하고 있다. 정겹네요. 모든 게. 그러니까요. 예. 밥 짓는 보리때 냄새가 떼가면서 나는 보리밥하지. 네. 그림 하나, 글 하나하나. 다 네. 너무 정겹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봤는데 사실 오늘 저희 방송국에 오신다고 우리 허복자 어머니께서 네. 그림을 하나 더 그리셨는데요. 네. 여기도 위에 써져 있어요. 청춘학교에서 오늘 서울방송국에 간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나비처럼 날아가고 있다. 아이 좋아라. 호호. 하시면서 호호 이렇게 멋진 너무 이게 멋져요. 오늘 날짜 그림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늘 언제 그리신 거예요? 오늘 안 그리고 한 3일 됐어요. 네. 여기 온다고 해서 예.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대전서 서울까지 날라왔죠. 네. 나비처럼 날라왔죠. 요 꽃은 카네이션이에요? 예. 저 나비 타고. 네. 나비 타고. 날아오셨다고.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머님 세 분이 네. 어마어마하세요, 표현력이. 그 나비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요 하나는 복자 거, 네. 하나는 점순씨 거, 네. 하나는 도중훈이 거. 네. 그래서 나비가 세 마리구나. 나비 삼총사구나. 예. 네. 그래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꽃길로 오셨구나. 나비 타고. 멋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림들 보면서 아까 그 손녀분이 지금 뭐 군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어떠세요? 뭐라고 하세요, 손녀 딸이? 아유, 할머니 솜씨 좋다고 하시죠. 네. 그림 잘 그리셨다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니, 또 시집이 그래서- 나왔으니까. 네. 그 부대에다가 네. 책을 좀 팔았어요. 얼마나? 조금 팔았어요, 제가. 네. 참. 네. 근데 이게 뒤늦게 학교 가서 한글 배우는 게 그냥 쉽게 결정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전순 어머님께. 네. 한글을 무슨 마음으로 이제 나 오늘부터 한글 배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집에서 어른이 그냥 한글을 배우면 좀 모든 게 보기가 쉽고 네. 네. 어디를 가도 조금 쓰는데 좀 부드럽고 네. 그래서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고 나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글씨를 쓰면 조금 잘 쓰다가 받침을 또 서비스를 안 넣을 때는 넣고 네. 안 넣을 때는 넣고 좀 그런 식이 있어요. 사실 이제 뭐 그건 세 분이 저희들도 그래요. 그때 기분 따라서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해요. 받침은. 맞습니다. 세 분이 이제 뭐 저희들한테 이제 어머니 또래 이제 그때 세대분들이신데 그때 사실 여자들한테는 이제 배움의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전에는 여자들은 별로 그냥 안 배웠고 저는 조금 배우다가 네. 그때 6.25를 만나갖고 맞아요. 아. 좀 못 배웠어요. 오빠들만 좀 많이 배우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가다 본 게 또 학교도 없어졌어요. 네. 여기가 네. 뭐 총을 해서 그냥 홀랑 날아가시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네. 기회로 또 공부를 다시 하셔서 네.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식들과 남편, 뭐 친구분들의 이제 권유로 뒤늦게 이제 한글을 깨우치시고 또 아주 멋진 시, 그림까지 이제 지금 만들고 계신데요. 이분들의 이제 인생이 담긴 진솔하게 그런 담긴 또 해학적인 그런 작품들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번에는 도중훈 우리 어머님 본인이 쓴 시 직접 한번 우리 방송에서 읽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거요? 어머니 여기 앞에 무화과 나무 그늘 앉아 그거 요 찾아? 작품인데요. 어머니 요 화면으로 보시고 또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저기 있네. 네. 아, 내가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자, 그럼 제가 좀 무화과나무. 읽어드릴까요? 네. 무화과 나무 그늘 앉아. 어느 날 당신께서 시장에 가시더니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사다 심어놓고 못된 질병에 찾아와 오래 수병 속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무화과가 열매가 맺혀 빨갛게 익었는데 당신께는 하늘나라 후련히 가시고 아니 오시네. 무화과 그늘 아래 앉아 옛 이야기 나누며 오손도손 옛 이야기 하며 먹자 하더니 당신은 아니 오시네. 나만 홀로 무화과 그늘 아래 앉아 한없이 한 여인의 오늘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늘만 바라보고 있네. 무화과 손에 들고 먼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 쉬는 한 여인. 남편이 시장에서 사온 이게 뭐야 또 나오네. 동백나무 한 심으신데 열년이 되더니 연이 되어 가려다가 동백나무 무럭무럭 자라고 그 이듬해는 해마다 꽃이 담스럽게 피어 내 가슴 내가 아침마다 쓰다듬어 당신을 반드시 하루 어루만져보고 꽃이 다시 보듬어 아침으로 인사한다. 아우, 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 네. 굉장히 그 남편 분하고 살아생전에 굉장히 애틋하셨나 봐요. 네, 좀 잘해주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19년도 작년 10년 좀 그렇게. 지났네요. 네. 3년 정도. 어떤 때 가장 좀 생각이 나세요? 나는 항상 생각나요. 네.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영정 사진을 그냥 놓고 네. 나 세수하고 꼭 이렇게 닦아드리고 아, 영정 사진을 매일 세수를 시켜드리세요? 손수건으로 오늘 날이 샜네. 당신도 세수하자. 네. 그러면 그러시군요. 닦아드려요. 네. 우리 이전순 어머님도 남편분하고 이제 사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는 너무 오래돼갖고 얼마나 되셨나요? 한 40년 됐죠. 그러시구나. 근데도 또 그와 관련한 시를 이제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한번 직접 한번 어딨어요? 예, 낭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 글씨가 보이실까? 몇 번이? 14페이지에 보면요. 어머니 글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요게 보이실까요? 저것도 캄캄한데 안 보이네. 자. 여기요? 어디야? 여기요? 우리 도중훈 어머님이 눈물이 나셔서 저도 마음이 영 눈물이 나는 네, 것 네.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여기인데요. 네. 너무 저라도 못해요. 자, 글씨 잘 보이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1년 4만 원. 4만 원 사글세를 살았다. 우리 남편은 화병으로 아파서 옷방에 누워있고, 둘째 딸은 중학교 2학년 때. 예,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아파 휴학기를 내고 아랫방에 앞방에 누웠고
나는 정말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남편은 40대 젊은 나이에 나한테 유산을 많이 주고 갔다. 애들 사남매하고 빚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훌쩍 떠났다. 나는 애들 학교 갈 때 도시락 보리밥 싸주면 집에서 와서 먹겠다고 그냥 갔다. 나는 밤마다 혼자 이불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강이 되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아침에는 용기를 내서 애들 앞에서는 슬퍼하지 않고 웃으면서 살았다. 그러더니 정말 이렇게 웃을 날이 왔다. 학교에 공부하니 잘해도 웃고 못해도 웃고 참 행복하다. 네. 아니, 저는 우리 남편분이 유산을 많이 주고 가셨다고 하셔서 저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가셨나 했는데 보니까는 빚이었어요. 애들 사남매하고 빚이지. 빚을 왕창 물려주고 가셨다고. 예. 근데 그러면 그때는 좀 많이 원망스러우셨겠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애들 못 먹이고 못 입힐까봐 그저 옆도 뒤도 못 따라보고 앞만 그냥 달렸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왔네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때 그러면 어머님 연세는 저기 41예요. 41살에 예. 남편분과 이제 사별을 하신 거죠. 예.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네. 어머님의 사연도 사연이지만 지금 이렇게 쓱 웃으시면서 뭐 나는 사별한 지 오래됐어. 40년이야 하시는데 너무 그게 네. 자, 그래서 이 할머니들처럼 노년의 인생 2막을 행복하게 또 배우고 싶으셨던 거 배우시면서 잘 보내고 계신 분들을 많이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추진단으로 계시는 현혜연 교수님을 좀 모시고 네.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귀한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기 뒤쪽에서 나오시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하는 현혜연입니다. 네, 저희 어머님들의 뭐 네. 말씀 쭉 뒤에서 잘 들으셨죠? 네, 네. 너무나 저도 그 이전 아나운서 보고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해가지고 큰일입니다 오늘. 네. 네. 그 본론부터 바로 이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이제 시간 관계상 노년을 어떻게 보내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예, 바로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지금 나와주신 할머님들의 경우에도 노년에 좋은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쟁취하셔서 또 나 자신을 위한 참 멋진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모두 이렇게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막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노년 전에 50대와 60대의 신중년 시기를 좀 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생애 전환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환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삶의 전환을 겪잖아요. 뭐 학교에 갈 때, 또 직장에 취직하거나 뭐 사회에 나갈 때, 또 은퇴를 할 때 이런 삶의 전환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순간들을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3 입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대학 가기 위해서 막 10몇 년 준비하고 그렇죠. 막 아이가 고3이다 그럼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를 응원하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 취업할 때는요. 취업 너무 힘들어서 막 정말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동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준비를 잘 못합니다. 은퇴를 하고 노년기를 향해서 준비를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기와 똑같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혼란은 뭐 경제적인 혼란도 있겠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는 신체적인 혼란 또는 정서적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누구든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혼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전환은 모두 격려해 주잖아요. 너 이제 전환할 건데 준비 잘해. 내가 힘내라고 해줄게. 그런데 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받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두가 이 경험하는 나이듦 앞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스스로 좀 준비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 라고 좀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 차원의 준비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준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적이고 또 정서적인 준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은퇴라든가 또 건강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삶이 아주 확연하게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정말 크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생각하고 예전처럼 생활을 해서는 이 전환이 너무 힘겹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퇴직하신 다음에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좀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세상과 사물과 그리고 나를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생각을 전환하는 것, 또 내가 관점을 전환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유용한 것이 예술입니다. 네, 여기 계신 세 분의 할머님도 사실 시라는 예술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전환을 이루고 계신데요. 이 예술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다르게 보기 혹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술은 그리고 하시면 뭘 해도 용납이 되고 뭘 해든 또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술, 그러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좀 어렵게 그렇죠. 느껴지시죠? 나 나이 들었는데 내가 무슨 창의성도 없는데 내가 무슨 예술이야? 하실 텐데요. 사실 예술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 이야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것만큼의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세 분의 할머니도 다 삶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네네. 네, 그 이야기로부터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시를 하나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시의 제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네. 신발을 선물 받았다. 내 발이 짝발인가? 오른쪽 신발이 작다.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다 선물 받은 명품인데 그냥 신자. 작은 쪽 신발을 당겨서 늘려 신었다. 그래도 불편하다. 명품이라는데 왜 이럴까? 버릴까? 누구 줄까? 에휴, 그냥 신자. 명품이라는데. 지금은 제일 편한 나의 동반자.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부부. 네. 부부? 네, 그죠. 네, 결혼이라는 시입니다. 네. 송룡이 씨께서 쓰신 결혼이라는 시인데 굉장히 신박하죠. 저 이거 들으면서 너무, 저 남편, 그렇지. 익숙해지고. 바꿀까 말까 고민하면 됩니까? 네. 근데 알고 보면 근데 다 명품 맞나요? 바꿀 수 그렇죠. 있나요? 알고 보면. 네, 내 발을 어머니 맞춰서. 급급한데 못 바꾼다 하셨는데. 네, 이게 어느샌가 이제 막 신다 보면 내 영혼의 신발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분이 시를 배우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신박한 시를 정말 창의적인 네. 시를 쓰실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어느 날 부부를 생각하다가 신발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술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 또 살아가면서 생각한 거를 정말 가감없이 옮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만큼의 시간만큼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예술 어떻게 하지? 예술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술을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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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좀 그러면 창의성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선생님. 네. 이게 좀 창의력은 원래 타고났거나
아니면은 좀 그동안 자기 개발을 하고 계셨거나 네. 그런 분들한테서 나온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술을 하면서 창의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네.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창의성은 정말 이렇게 어릴수록 창의성이 더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반짝반짝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창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창의성은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스토리를 잘 보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런 창의성을 찾아내고 예술에 담기 위해서 좀 일단 잠시 멈춰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일단 잠시 멈추고요. 그리고 이 멈춤으로부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달라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달라진 인생을 좀 잘 가져가지? 이런 생각을 찬찬히 오래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